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황세찬입니다. 드디어 이 연세대학교 2025년도 편입논술 1차 합격자가 발표가 되어서 이 합격자 소식을 좀 말씀을 드리면서 합격자들의 데이터를 통해서 이제 이 논술이라고 하는 어떤 기조가 어떻게 변화의 흐름을 타고 있는지 이제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이번 연도의 합격자가 총 49명이 나왔고요. 가르친 학생 수는 60명에서 대략 70명 사이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 그 학생들 중에서 49명이 합격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보았을 때는 총 38명을 가르쳤고, 그리고 그 중에 25명이 합격을 했었거든요. 그거에 비하면 합격자 수가 이제 2배 정도가 늘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이 합격자들이 이렇게 배출이 된 데 있어서 어떤 것들을 조금 더 중요하게 강조를 했고, 그리고 어떤 부분 때문에 이렇게 합격자가 나올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려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먼저 첫 번째 같은 경우는 매번 강조하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독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이 논술이라고 하는 이 과목 자체가 글쓰기 내지는 글짓기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은 논술이라고 하는 것은 글읽기 시험에 가깝거든요. 그 이유가 어떤 거냐면, 우리나라 입시 논술에는 모두 다 제시문이 주어지죠. 제시된 지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서 제시문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지문들을 제시를 했다라는 것은 이 문제를 출제한 사람이 이 지문을 제시함으로써 이런 내용들을 읽고 이해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지문들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이라고 하는 문해력, 이 문해력이라고 하는 것들이 어느 정도 갖추어진 학생들을 뽑겠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냐면, 우리가 대학에 들어가서 하는 일들을 생각을 해보면 사실은 쉽게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대학에 들어가서 결국에 하는 것은 특정한 어떤 연구거든요. 학술적인 연구. 그러니까 학술적인 연구라고 하면은 치료적인 문헌들, 이런 것들을 많이 복합적으로 보면서 이론들에 대한 어떤 다양한 견해들, 내지는 그 이론들이 갖고 있는 원인 탐색, 내지는 효과 탐색,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많은 어떤 논문들을 볼 수밖에 없고 문헌들을 고찰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대학에 가서 하는 것들은 많은 것들을 독해를 하는 것이고, 우리가 갖고 있는 문해력을 바탕으로 내용들이 갖고 있는 어떤 주제들을 빠르게 파악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학술적인 어떤 의미의 텍스트들을 갖고 있는 어떤 그런 규칙들과 규격들을 온전한 이해를 바탕을 통해서 이 주제와 요지들을 빠르게 파악하는 능력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하위범주, 즉 논문이 만들어지는 어떤 과정의 하위범주가 논술 과목이라고 저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생각들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학생들이 독해력이나 문해력, 학술적인 텍스트에 대한 어떤 익숙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실력이나 역량을 키워내면은 당연히 논술 실력이라고 하는 것도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제 지론이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예를 들어서 논문의 내용들을 봐보면 A와 B 간의 관계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학교 폭력 피해와 우울증 간의 관계라고 한다면, 학교 폭력에 대해서 피해를 받은 사람들이 얼마만큼의 많은 어떤 우울증에 걸리느냐, 여기에 영향을 실제로 미치느냐에 대한 연구를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실제로 학교 폭력 피해를 받은 학생과 받지 않은 학생들을 구분을 해가지고 두 학생의 그룹들이 실제로 우울증 양상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문헌적으로 검토하기도 하고 실제로 사회과학적으로 연구를 하기도 한다라는 거죠. 즉 그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문제가 구성되는 것이, 예를 들면 이런 식이죠. 차이와 갈등의 관계로 제시문 가나다를 비교 분석해라 라고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 차이가 갈등에 실제로 영향을 미치느냐, 미친다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느냐 라는 것들이 결국에는 학술적인 텍스트에서 논의하는 방식이거든요. 이런 거에 대한 익숙도를 키워나간다면 논술에서 나오는 지문들이 왜 그런 방식으로 만들어지는지에 대한 원리와 메커니즘을 알게 되고,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논술 지문들을 대처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글을 쓸 때도 그런 방향으로 글을 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독해력의 역량들을 키워냈을 때 좋은 결과가 많이 나타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인문 계열에서는 인문학적인 개념 지식들이 겸비가 된 학생들이 많이 뽑힐 수밖에 없을 거고요. 사회 계열 같은 경우는 당연히 사회과학적인 어떤 소양들이 갖추어진 학생들을 뽑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인문 계열은 비교 역량이라고 하던가, 내지는 그 지문들이 갖고 있는 각각의 견해의 차이들을 발견해내는 능력, 이런 것들이 배양이 돼야지만 지문들에 대한 각각의 차이들이 바로 보이게 되고, 그런 것들을 답안에다 기술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겠죠. 그리고 사회과학 같은 경우는 중요한 부분이 도표 그래프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걸 우리가 그래프 리터러시라고 부르는데, 그래프 리터러시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방향으로 나타나는지, 그러니까 이 그래프에 나타나는 X축과 Y축이 의미하는 바가 내가 앞서서 이 지문들에서 봤었던 개념들과 어떻게 매칭이 되는지, 그리고 그 매칭이 되는 요소들이 어떠한 메커니즘으로 해석이 될 수
수가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역량들이 배양이 되어야만 당연히 도표 그래프에 대한 해석도 올바르게 될 수가 있고, 그거에 대한 의미 분석도 답안에다 기술이 잘 이루어질 수가 있다는 거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역량들을 키워냈을 때 이제 좋은 결과가 나타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여기서 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어떤 거가 있냐면, 지금까지 논술의 흐름을 봤을 때 빼놓고 얘기할 수 없는 거, 즉 2026년도에 준비하시는 분들은 꼭 유념해서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게 어떤 거냐면 바로 영어 역량인데요. 이 연세대학교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정말 영어 역량을 잘 키워내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연세대학교는 고려대나 이제 다른 학교들과는 다르게 영어 지문이 나오기도 하지만 편입 논술에서는 2차에서 토익 점수, 즉 공인 영어 성적이라고 하는 것이 일정 점수가 패스 앤 페일로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대다수의 학과들은 700점 내지는 800점 정도가 넘어야 하고, 그리고 언론 홍보 영상학부만 900점이 넘어야 되죠. 쉽게 말하면은 800점 정도는 넘겨야지만 어떤 학과들을 지원하더라도 부담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실은 1차에서 합격은 했으나 토익 점수가 기준 점수에 충족되지 못해서 떨어지는 학생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공인 영어 성적이라고 하는 것은 못해도 6월달 안까지는 반드시 끝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사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바로 영어 지문에 대한 대처 능력입니다. 자, 제가 이런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어요. 영어 지문이 제시문 가로 나타났다고 한번 칩시다. 그런데 문제가 두 가지 유형이 있어요. 가를 바탕으로 나와 다를 평가하시오, 이렇게 나오는 것과 가를 요약하고 이를 바탕으로 나와 다를 평가하시오, 이 방향이 있다고 봅시다. 첫 번째 논제의 유형은 똑같이 제시문 가가 영어 지문이지만 가에 대한 요약을 따로 언급하진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에 대한 요약 없이 바로 나와 다에 평가하는 걸로 매칭시켜가지고 문제를 풀 수 있기 때문에 영어 지문에 대한 해석이 잘 안 된다고 하더라도 나와 다에 대한 요지만 파악이 된다면 사실은 평가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당연히 영어 지문이 해석이 되어야만 주제 파악이 명확해지기 때문에 나와 다에 대한 평가가 더 명확하게 이루어지긴 할 테지만요. 그런데 이 후자의 논제 같은 경우는 가에 대한 요약을 명료하게 요구를 했기 때문에 앞서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가에 대한 내용 요약을 버려버리고 나와 다만 평가할 수가 없어요. 이제는 가에 대한 요약을 명료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말은 즉슨 영어 지문에 대한 내용 요약이 명확하게 이루어져야 되고 주제 파악이 명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영어 지문에 대한 대처법 그리고 주제 파악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해졌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문제의 기조가 영어 지문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석하지 않으면 절대 풀리지 않게끔 문제를 출제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어 지문에 대한 역량들을 반드시 키워나가시는데, 다만 여기서 기억하셔야 될 게 영어 지문 대처 능력을 향상시킨다고 해서 편입 영어에서 나오는 단어들만 암기를 한다거나 수능에서 나오는 영어 지문들에 대해서 대처법만 파악을 한다거나, 내지는 영어 지문에 대한 대처 능력을 단순히 뉴스 기사나 이런 것들을 보고 처리를 한다거나 이런 방식으로 준비를 하는 것은 상당히 좋지 않은 대처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영어 지문만 단독으로 나오는 경우가 아니라 이 영어 지문과 타 지문 간의 연관성을 토대로 사실은 해석하길 바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영어 지문 하나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영어 지문과 한글 지문 간의 연계성을 파악을 해서 거기 안에서 주제를 추출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제 수시논술에서 영어 지문이 나오는 한국예대라던가 아니면 경희대학교 예전 연도의 지문들이라던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연습을 반드시 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제가 이제 합격 소식과 더불어서 어떤 방식으로 준비를 하는 것이 좀 좋은지, 그리고 앞으로의 기조들은 어떻게 바뀌는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았는데요. 이 외적으로도 사실은 영어 지문과 관련돼서는 제가 조금 더 추후에 영상에서 더 담을 예정이니까 그거 한번 확인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거는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는데,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합격하신 분들에게는 정말 축하드려야 될 문제지만 아쉽게도 운이 안 따라서 이번에 좀 좋지 않게 결과를 빚으신 분들 같은 경우가 사실은 더 마음이 쓰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전할 말씀을 좀 드리고 이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연고대 편입에서 운이 좋지 않게 떨어지셨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본인의 역량이나 본인의 능력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나 운이라는 거는 작용을 하는 거니까요. 학과의 경쟁률 내지는 조금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어떤 주제들로 나와서 합격을 하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떨어지신 분들도 운이 좀 좋지 않게 본인이 생각하지 못했던 어떤 주제들이 나왔다거나 아니면 본인의 역량은 출중하나 엄청 잘하는 학생들이 많았다거나 이제 그런 경우에는 본인 역량과는 다르게 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절대로 본인의 실력 때문에 떨어진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고, 만약에 재도전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경험을 토대로 조금 더 키워나가야 될 역량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석하는 시간이 반드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이 마지막 시험이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연고대 편입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본인의 인생에서 사실 전부가 될 수는 없잖아요. 이런 것들이 하나의 어떤 경험, 성공을 일구어내는 데 있어서 자양분 정도가 됐다고 생각을 해주시고, 절대로 여러분들의 어떤 가치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어떤 역량들이 이 시험 하나로 모든 것들을 평가해서 너무 침울해 하시거나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심으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저에게 배웠는데 좋지
않게 떨어지신 분들이 있다면 정말 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조금 더 신경을 쓰지 못하고 케어를 해드리지 못했다라는 점에 대해서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제가 도움 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최선을 다해서 도울 수 있는 부분들은 도울 테니까요. 저에게 연락을 주시는 것들을 부담스러워하지 마시고 편하게 연락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합격자분들은 합격을 했으니 당연히 뒤에 관문을 넘어야 하는 상황이고요. 아쉽게 이제 떨어지신 분들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본인의 어떤 가치 그리고 본인이 갖고 있는 그런 역량들을 이 시험 하나로 모든 것들을 판단해서 평가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